미국의 유명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인데요. 일본에서 이 여배우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안젤리나 졸리를 한국의 로비를 받은 반일 운동가라며 악마라고까지 비난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75년 안젤리나 졸리는 LA에서 배우 존 보이트와 배우 마셸린 버트란드의 일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개인사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아버지 존 보이트와 어머니 마셸린 버틀런드는 졸리가 1살이 되던 해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아버지의 불륜, 게다가 이혼한 후에 보이트는 전처가 두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사는데도 전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애정이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문제로 가정이 파탄나는 상황을 겪다 보니 자연히 졸리는 아버지를 심하게 원망하며 자랐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에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면도칼로 자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당시 난 다른 사람과 어떠한 유대감도 느낄 수 없었다 라고 토로한 바 있습니다. 사춘기를 힘들게 보낸 그녀는 뉴욕대학교 예술학과에 진학, 연기를 공부하고 성실하게 졸업한 후 1993년 저예산 영화 사이보그 2편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1995년 사이버 스릴러 영화 해커스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됩니다. 그 이후 조지 웰러스, 지하, 처음 만나는 자유, 본 콜렉터 등으로 매번 골든 글로브를 수상하고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주로 TV 드라마나 인디 영화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았던 그녀는 마침내 2001년 그녀의 인생 영화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영화 툼 레이더인데요. 영화 자체는 평은 안 좋았지만 그건 시나리오와 연출의 문제였고 지금까지 많은 라라 크로프트 모델들이 나왔지만 툼 레이더 영화에서 원작 게임의 주인공이 라라 크로프트의 글래머러스한 몸매와 입술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인물이라는 데는 다들 이견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여성 액션 스타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됩니다. 첫 남편 조니 리 윌러와 1996년에 결혼해 1999년에 이혼했으며 두 번째 남편 빌리 밥 손튼과 2000년에 재혼했으나 2003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2005년작 영화 미스터 미세스 스미스를 통해 세 번째 남편인 브래드 피트를 만나게 됩니다. 영화를 같이 찍은 그해 피트의 전처 제니퍼 애니스톤과 엮이는 스캔들을 일으키면서 더욱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엄청난 루머를 양상하게 되었으나 사실 직접적으로 증거는 없고 그러려니 추측에 불과할 뿐 졸리와 브래드 피트 그리고 제니퍼 애니스톤은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피트와 결혼 후 기부와 봉사활동에 자주 참여해 이미지가 좋아진 졸리는 할리우드의 대표 인코 커플로 손꼽히며 둘이 합쳐 브랜젤리나라고 불릴 때가 많았습니다. 피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인 샤일로, 녹스, 비비언, 입양한 아이들인 매덕스, 팩스, 자하라까지 모두 6명의 아이들이 있으며 결혼 생활을 공개하는 듯 행복하게 생활하는 듯 보였으나 2016년 9월 안젤리나 졸리가 브래드 피트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브래드 피트가 전용기 내에서 마자를 매덕스에게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다며 당시 비행기 내에서의 이를 목격한 제3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FBI가 개입하면서 브래드 피트의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FBI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이 납니다. 결국 2016년 그들의 부부의 관계는 끝나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아이들을 키우며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녀는 배우와 감독일을 병행하며 바쁘게 생활하게 되던 중 일본인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2010년 출판되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책, 바로 언브로큰 때문입니다. 언브로큰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19세의 나이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출전한 루스 잠페리니가 최고의 유망주가 되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공군 입대 후 일본군에 잡혀 850일 동안 당한 끔찍한 포로 생활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2015년 졸리는 해당 작품을 통해 전쟁의 참혹성을 보여주기 위해 언브로큰을 영화로 제작하며 직접 감독까지 맡아 일본 포로에게 행한 생체 실험 등의 가혹 행위를 작품 속에서 세밀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이를 본 일본의 일부 세력들은 국가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그녀를 악마라 칭했는데요. 상영을 반대하는 시위와 보이콧 운동은 물론 졸리의 입국을 금지하라는 운동까지 펼치게 됩니다. 화살은 졸리뿐만 아니라 와타나베 역을 연기한 일본의 록밴드 드류컬츠, 기타리스트 미야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전 세계의 언론으로 퍼져나가자 영국과 미국 등의 나라에서는
과거를 부정하는 일본을 거세게 비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졸리 역시 일본의 반응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일본인들이 진실을 마주볼 수 있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통해 이 상황을 설명했죠. 이렇게 일본의 항의가 무시되는 상황이 펼쳐지자 졸리가 한국의 로비를 받은 반일 활동가라며 한국 측에서 영화를 사주했다는 헛소문마저 일본 내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한국과 연결하여 그녀를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일본과는 다르게 졸리는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는 한국의 문화, 역사, 교육 등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그녀의 장남인 매덕스가 K-팝 등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2019년 한국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생화학과에 진학하여 화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그가 진학할 학교를 알아보기 위해 졸리와 함께 뉴욕대학교 등을 방문한 것이 알려지며 한국의 대학교를 택한 것에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덕스의 결정에 대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우수하기에 매덕스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가 한국의 우수한 대학, 연세대학교에 진학해 매우 자랑스럽다. 라고 말했습니다. 졸리는 매덕스의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해 한국을 여러 차례 찾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소식과 목격담이 속속들이 등장할 정도로 졸리는 스스럼 없이 한국 생활을 즐겼습니다. 경호원 없이 매덕스와 학교의 캠퍼스를 돌아다니거나 식당이나 안경점에 방문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했으며 몰려든 국내 팬들에게 반갑게 미소로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매덕스는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에서 연세대학교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졸리는 영국의 한 매체에서 매덕스가 학교를 옮긴다는 소문에 대해 코로나가 끝나는 대로 매덕스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매덕스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라고 밝히며 한국에 대한 애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줍니다. 이러한 졸리의 한국 사랑이 눈엣 가시라고 생각하던 일부 일본 세력들이 졸리와 한국의 로비를 받은 반일 활동가 라며 자국 내에서의 루머를 퍼뜨리지만 이내 무시되어 과거 위반성은커녕 옹졸한 일본인이라는 이미지까지 얻게 됩니다. 각진 턱, 광대뼈와 두꺼운 입술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유명한 그녀는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미국의 대표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스타입니다. 또한 누구도 담기 힘든 매우 독보적인 비주얼을 소유한지라 오랜 기간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덤에 자리하고 있는 그녀의 쿨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